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지우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달렸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에는 피로 물든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너는 그냥 게이 플래너일 뿐이야. 진짜 사랑은 모르지. 라는 그 잔인한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복수의 불꽃을 피울 파티를 시작할 터였다. 지훈의 발걸음은 홍대 거리에 번쩍이는 네온 사인 아래로 이어졌다. 그는 28살, 세련된 이벤트 플래너로 서울의 상류층 파티를 설계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 개인 사실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전 남자친구 민석과의 이별 후 그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민석은 건축가, 30살의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2해 동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랑을 키웠다. 카페에서 시작된 데이트, 한강변 산책,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 지우는 민석의 손을 잡을 때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별은 갑작스러웠다. 민석의 가족, 보수적인 부유층 출신이 지훈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너 같은 놈과 함께라면 민석의 미래가 망가질 거야. 민석의 어머니가 전화로 쏘아붙인 말이었다. 민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에게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고만했다. 그 후 지훈은 혼자 무너졌다. 친구들은 그냥 잊어.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라고 위로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날 우연히 민석의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석의 30번째 생일 파티를 맡아달라는 부탁. 민석 씨가 내 스타일을 좋아하던데. 지훈은 웃었다. 좋아하던데? 그건 과거형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락했다. 복수였다. 아니, 어쩌면 화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 파티를 민석의 인생 최고의 밤으로 만들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계획이었다. 파티 준비는 지옥 같았다. 클라이언트들은 지훈을 그냥 게이 플래너라고 속삭였다. 한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파티는 화려하게 해주겠네. 내 스타일답게.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서울의 최고 호텔, 롯데월드타워 근처의 루프탑을 빌렸다. 테마는 숨겨진 별빛, 민석이 좋아하던 별자리 모티브. 장식은 은은한 LED 조명과 수제 케이크, 그리고 라이브 재즈밴드. 예산은 민석의 회사에서 후원했지만 지훈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들었다. 이건 내 자존심이야. 첫 번째 충돌은 플로리스트와의 미팅에서 일어났다. 이 꽃장식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 민석 씨가 싫어할 텐데. 플로리스트가 비아냥거렸다. 지훈은 차갑게 대꾸했다. 그가 싫어할지 아닐지는 내가 알아. 당신은 일만 해. 그의 마음속에는 민석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가 다시 돌아올까? 아니, 복수라면 민석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했다. 파티에서 민석의 비밀, 지훈과의 과거를 살짝 드러내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지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 유진이 도왔다. 유진은 레즈비언, 26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그녀는 지훈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오빠, 왜 이 짓을 해? 민석 오빠가 후회할 텐데. 유진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지훈에게 차를 타주며 물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후회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도 후회 안 하게.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GLBT 커플은 항상 숨바꼭질을 해야 했다. 뉴스에서는 동성애를 서구의 타락으로 몰아세우는 기사가 쏟아졌다. 유진의 가족도 그녀를 포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야. 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파티 전날, 지훈은 민석을 만났다. 한강 공원 벤치에서. 민석은 여전했다. 키 크고 어깨가 넓은 검은 코트 차림. 고마워, 지훈아. 내가 해준다고 해서. 기뻤어. 민석의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지훈은 속으로 비웃었다. 기쁘긴. 내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미안해. 대화는 어색했다.
지우는 민석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파티에서 보자 지훈이 먼저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복수인가? 사랑인가? 파티 당일 루프탑은 별처럼 빛났다. 50명의 게스트, 민석의 동료들, 가족, 친구들이 모였다. 지훈은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지휘했다. 음악이 흘렀고 삼페인이 넘쳤다. 민석이 도착하자 박수가 터졌다. 그는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해. 하지만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플래너, 민석 오빠랑 무슨 사이지? 게이 냄새가 나. 지훈은 이를 갈았다. 복수의 순간이 왔다. 디저트 타임.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석 씨의 생일 축하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흘렀다. 민석과 지훈의 추억, 한강에서 웃는 사진, 카페 데이트 클립, 그리고 민석이 지훈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음성. 게스트들은 놀랐다. 민석의 어머니가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민석은 얼어붙었다가 눈물을 글썽였다. 지훈은 무대에서 말했다. 이 파티는 복수가 아니에요. 증명이에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혼란이 일어났다. 일부 게스트가 떠났고 민석의 가족이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유진이 나서서 말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민석은 지훈에게 다가왔다. 이제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날 버렸으니까. 하지만 난 포기 안 했어. 그 순간 민석이 지훈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키스는 없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세상을 바꿨다. 파티는 계속됐다. 일부는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박수를 쳤다. 한 동료가 지훈에게 말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 봤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더 큰 건 사랑의 승리였다. 지훈과 민석은 루프탑을 벗어나 한강으로 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손은 따뜻했다. 어떻게? 가족한테 말할 거야?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천천히. 이번에 내 덕에 용기가 생겼어.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별 후 민석의 고통, 밤마다 지훈을 그리워한 날들, 가족의 압박에 굴복한 후회. 지훈도 털어놨다. 나도 울었어. 매일. 하지만 플래닝하면서 버텼어. 그게 내 무기야.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유명 건축가 생일 파티, GLBT 커밍아웃 쇼크. 소셜미디어는 난리였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러비즈러브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유진이 지훈에게 전화했다. 오빠, 스타 됐어. 내 디자인 포스터도 올려줄게. 지훈은 웃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클라이언트들이 취소할까? 그의 커리어는. 민석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강남의 카페에서. 내가 민석이를 망치려 했어. 그녀의 눈은 붉었다. 지훈은 차분히 말했다. 망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기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침묵하다가 민석이가 행복하다면 봐줄게 라고 중얼거렸다. 작은 승리였다. 지훈의 일상은 변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이 몰려왔다. GLBT 커뮤니티의 웨딩 플래너 요청. 그는 유진과 함께 레인보우 이벤트 회사를 차렸다. 민석은 지훈의 파트너가 됐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충돌은 끝나지 않았다. 민석의 직장 동료 중 하나, 혜진이 질투했다. 그녀는 민석을 좋아했었고 이제 지훈을 적으로 봤다. 너 같은 게 어떻게 민석 오빠를.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혜진의 음모가 시작됐다. 그녀는 파티 영상을 왜곡해 온라인에 올렸다. 게이 플래너의 스토킹, 제목이었다. 지훈은 충격받았다. 민석이 분노했다. 내가 해결할게. 그는 회사 미팅에서 말했다. 지훈은 내 사랑이야. 혜진 씨,
그만에 혜진은 해고됐다. 하지만 지우는 상처받았다. 난 항상 이런 식이야. 괴물처럼. 민석이 지훈을 안았다. 아니, 너는 영웅이야. 그 파티가 날 깨웠어.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민석이 무릎 꿇었다. 결혼하자. 법이 없어도 우리 방식으로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응. 하지만 고조는 더 왔다. 지훈의 어머니가 소식을 들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는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울었다. 가족 모임은 폭풍이었다. 아버지는 집안망신이라고 소리쳤다. 지훈은 포기할 뻔했다. 민석아, 나 포기할까? 민석은 안 돼, 함께 싸워. 유진의 도움으로 그들은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야. 어머니가 서서히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가 배울게 눈물의 화해.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혜진의 보복. 그녀는 언론에 지훈의 과거 클라이언트 스캔들을 터뜨렸다. 가짜였다. 게이 플래너, 돈으로 유혹, 지훈의 회사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취소 요청이 쇄도했다. 유진이 오빠, 버텨. 라고 외쳤지만 지훈은 무너졌다. 그는 민석에게 나 때문에 내 커리어도 위험해 라고 말했다. 민석은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석이 말했다. 지훈은 내 인생의 빛이야. 우리는 GLBT지만 인간이야. 사랑해요. 지훈이 이어갔다. 정의는 우리 편이야.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소셜은 지지 물결. 혜진은 사과 영상을 올렸다. 미안해요. 질투였어요. 파티 후 6개월, 지훈과 민석은 작은 세례식을 했다. 친구들만 초대. 유진이 신랑들의 턱시도를 디자인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지훈이 속삭였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 민석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에서 지훈은 밤을 새웠다. 너 없인 못 살아. 민석이 웃었다. 나도. 회복 과정에서 그들은 책을 썼다. 숨겨진 별의 파티, 자전적 이야기,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지훈은 복수는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최종 고조, 민석의 가족 전체 모임. 할아버지가 젊은이들,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지훈을 안았다. 미안했어, 아들. 지훈과 민석은 루프탑에서 다시 만났다. 그 파티 장소. 여기서 시작됐지. 별이 빛났다. 영원히 함께.